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상승 이끄는 AI의 기술주들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네.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AI의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간밤에 보니까 without 엔비디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가 살짝 좀 소외되는 느낌인데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엔비디아가 할 만큼 했죠. 1,300불 갔다가 잠깐 밀린 건데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빠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 뭐가 올랐나 중요한 겁니다. 연달아 지금 상승세가 아주 가파른 브로드컴이 주목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앞전에 그 테이블 작가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종목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미국장 평균적으로 1% 올랐고 반도체가 1.8% 올랐는데 얘네들은 5% 올랐잖아요. 그 전전에도 올랐고 뭐가 있는 거예요. AI가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것이 촉발된 것은 거슬러 오면 삼성이고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우리가 하겠다. 프라이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고 그 반도체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러면 브로드컴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브로드컴은 없지만은 우리로 따지면은 하이닉스가 거기 포함되는 거고 아마 그 PCB 쪽에서의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태기업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도 오늘 리포트가 없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타시스가 미국의 그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거다. 오늘 아침에 세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은 AI 대세가 한국 시장에도 확실히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성하고 한미반도체는 좀 제껴놓더라도 그 나중에 또 올라오면 좋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엔비디아 얘기만 잠깐 할까요? 엔비디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많이 왔다, 잘했다, 계속 오를 수는 없다. 그런데 자,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매출 공시가 무슨 부실이슈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공시 한 것이 엄청나게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벌금이 있거나 무슨 제재가 있겠죠. 한국의 그 거래소에서도 공시 위반하면 제재가 있고 벌금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그게 빌미가 됐나라는 정도가 있고요. 누구를 속인 게 아니면은 그 회사의 뭔가요 약간의 무슨 그 미세한 빌미가 되는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대수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요 구글이 할 때 그 제품들을 걔네 NPU 쓰는 거, TPU 쓸 때 그거를 이제 다른 회사 거를 지금 퀄컴하고 해서 같이 개발을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GPU인데 GPU가 NPU로 가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엔비디아의 GPU에는 사실은 TPU 같은 NPU 같은 기능들이 이미 내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에서 NPU 시대로 빨리 간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진다. 이것도 조금 많이 잃은 겁니다.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핑계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적으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에 이미 TPU, NPU의 결합체들이 다른 기능, 게임을 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주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빌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이슈가 되는 건 엔비디아 스스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흔들릴 때예요. 아니면 마진이 흔들릴 때. 마진이 엄청 높잖아요. GPU가 75%인데 이것이 만약에 한 5%포인트 빠졌다. 근데 이유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 시그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달라질 수 있죠. 아직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밤에 엔비디아에 약간의 조정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GPU에서 NPU로 넘어가는 데 엔비디아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감, 해프닝 이런 것들은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이상이 없기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국내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진부한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판세는 SK하이닉스로 조금 넘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특기는 서프라이즈.
어떻게 좀 해석해야 어떤 될까요? 리포트가 나온 제가 못 봤는데 어디서?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아마 TP를 상향하면서 아. 앞에 2자에서 3자로 보면서 다양한 매출에 대한 신장세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실적은 2분기 실적은 그 리포트를 안 봐서 모릅니다만 최근 거 나온 건 대충 낮게 잡아도 4조 후반대, 높게 잡은 상은 5조 초반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분기가 2조 8,900, 2조 9천억이었으니까 많이 오르는 거지요. 근데 디램하고 낸드가 워낙 뻔하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 예측의 범위는 많이 좁혀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 것이 그 이익 추정이 2분기 실적이 올라간 것만 가지고 올랐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실적이 2분기 실적만이 아니고 내년 실적, 그다음 멀티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슈가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실적이 누가 앞선다 뒤선다 해서 롱숏 잡을 것도 아니고 HBM3가 삼성이 결국은 실패냐 아니면 또 반려냐 여러 가지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데 스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 노이즈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숏하고 하이닉스를 롱하고 뭐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확 트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AI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같이 빠지는 거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다시 숏으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중에 아직 심하게 못한 옛날처럼 2개월쯤 못한 거는 HBM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HBM이 아닌 쪽에 투자나 아니면 캐파가 부족해서 그 효과를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받는 실적의 플러스 효과 삼성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으로 같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실적이 하이닉스가 이걸 가서 부족해서 삼성이 등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요. 그 효과 곱하기 멀티플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이 하이닉스가 4, 5%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가느냐 이런 그 롱숏 심플한 생각은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하이닉스가 4조 7천원 하고도 5조 1천원 냈던 간에 하이닉스 주가는 다른 걸로 가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내년도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비즈니스에서는 하이닉스가 집중하고 잃어버리는 것의 여분을 삼성전자가 가져온다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납품 있잖아요. 네. 이게 해결되면 멀티플이 올라갑니까? 멀티플 올라가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We don't know. WDK라고 자꾸 물어보길래 앞으로 WDK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We don't know입니다. 정확히 몰라요. 예. 어느 증권사에서 뭐 저기 좋게 생각하든 아니면 그 찌라시가 됐든 아니면 그 매체에서 누가 단독 보도를 하든 많이 경험했잖아요. We don't know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다만 try 하고 있다. 근데 프로그레스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고 그 프로그레스도 엔비디아나 TSMC 직접 들지 않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다. 그 모르는 영역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ROE가 안 나오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배, 2.1배 PBR이 갈 때 ROE가 높게 나오니까 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아직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100조 안 나오고 내년 기준으로 한 70조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70조 정도 나오는 것도 높은 건데 예상이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와도 PBR을 1.8배 이렇게 못 줄 겁니다. 1.8배, 2배 못 주면은 13만 원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거고 멀티플이 약간 깎이면은 그래도 뭐 언이 워낙 잘 나오니까 10만 원, 9만 원 계속 애널리스트가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쵸. 막판에 만약 HBM3가 소식이 들려오면은 멀티플이 갭이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떡고물을 비슷하게 받았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넘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멀티플 밸류에이션 상향이 없이도 목표 주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다뤘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악재가 많이 반영되었다. 여기서 멀티플만 한 단계 상승된다면 주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 SK하이닉스 아까 전에 지금의 주가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자,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30만 원 조금 언더인 네네. 2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미 주가가 23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미 목표 주가 최고치 30만 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실제 목표 주가 30만 원을 갈라 그러면 실제 현실이 되려면 목표 주가가 더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 나와야지 30만 원대가 갈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40만 원 가까이 나오려면은 내년도 이익이 일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일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0조 중반 정도 나오면 됩니다. 40조 중반까지도 네. 보나요? 지금 이제는 외국계 한 증권사는 46조인가 제가 본 것 같고 국내 제일 가장 높은데 그 리포트 못 봤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받고 있는 목표 주가 가정부 29만 원이었는데 둘 다 43조, 46조예요. 물론 컨센서스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최근 나온 거는 아까 올해 2분기가 5조 얼마인데 내년이 지금 한 3조 정도거든요. 그 갭이 10조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이상 있는데 30조 초반 때는 25만 원 목표 주가고 지금 40조 넘는 게 30만 원 가까이인데 실제 45조가 나오고 내후년도가 확 꺾이는 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멀티플이 얼마 정도 갈 수 있냐? PER로 7배에서 7배 중반은 갈 수 있다 보여. 왜냐면 26년이 잘 모르니까 7배, 7.5배 기준으로 40몇 조의 어닝 예측을 일부지만 그거를 가능성 있다고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면은 그 목표 주가는 30만 원 후반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지금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거기에 있어갖고 삼성전자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인 삼성전자 역시 목표 이익 자체가 지금 컨센서스 60조가 아니고 올해 한 40조인데 내년 컨센서스가 70조, 80조가 될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럼 저절로 목표 주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 지금 국면에서는 서로 간의 상승 효과가 단기간에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반도체를 이젠 살 땐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인데요. 자, 반도체주 탑픽이 있다면 본부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탑픽이세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에 AI 중심으로 반도체는 국내 해외 합해서 미국 수출 살 수도 있어요. 합해서 46% 정도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은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하고 그 장비 하나 정도고요. 국내는 탑픽은 당연히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끼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기준이 되는 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와치를 해야 되고요. 관심 종목이자 한미반도체하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아까 말 온디바이스는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내년 실적을 반영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말고는 한미하고 이수페타시스고요. 마지막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은 결국은 그 소재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장비주가 가는데 소재의 대표주로 실적이 좋은 게 원익 QNC가 있고 장비 중에서는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계측 장비에서 마진이 40% 넘는 넥스틴이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2분기 실적까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마 오늘인가 어저께인가도 리포트도 아마 모 증권사 나왔는데 그 리포트 참조해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들썩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렬 본부장 모셔가지고 반도체 탑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정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